일요일 늦은 밤까지 경기 챙겨보신 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아침부터 개족 같은 기분으로 일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으면 영상을 왜 만드냐고 물으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걸 영상으로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할 말은 많습니다. 하지만 할 말 못할 말 구별은 해야 하기에 별말 안 하려고 합니다. 또 당했습니다. 이 악랄한 놈들은 1세트로 모두를 안심시키고 3세트로 내용 구성도 알차구나 하는 순간을 노려서 공수를 후려칩니다. No DK 기대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수없이 개미털기를 당하고 뒤통수를 맞아온 저로서도 1세트를 보고 이번만큼은 믿어 의심치 않았더랬죠. 그래도 유난히 짧은 올해의 끝자락에서 뭐라도 얻어가는구나, 내년을 기대해봐도 좋나? 라고요. 한 세트씩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도 아직 얼얼함이 가시지 않아 화만 더 날 것 같으니 간단하게 결승 후기와 월드전 스토브 얘기를 해봅시다. 결승 경기에서 심에게 장단점이 모두 나왔습니다. DK는 1세트에서 확실히 달라진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루시안 브라움 50으로 교전 설계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3유충을 챙긴 후 3유충에 빠른 포탑 철거를 바탕으로 용과 포탑을 교환하면서 BNK가 바텀 포탑도 가져가려 하자 핑퐁이 좋은 렉사이를 상륙시켜서 포탑을 지켜내고 역으로 라이즈와 자르반을 잡아내서 큰 이득을 보는 것과 동시에 루시안은 그대로 탑 2차를 압박해서 일방적으로 탑 바텀에서 이득을 챙기는 여유가 느껴지는 강팀의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세트들에선 이런 여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상대의 다소 뻔한 설계에 당해주거나 교전을 그지같이 하는 등 인게임에서 약점을 노출했습니다. 심에게 뱀픽의 약점은 5세트에서 드러났습니다. 파이크를 선픽하니까 탱커가 없는 조합인 것을 예상하고 블리츠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미 야이에나 각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만 야이에나가 나와버리고 상대 조합을 전부 보고 아칼리가 나옵니다. DK는 야스오 다이애나 콤보로 순식간에 광역딜을 우겨넣고 파이크가 궁극기로 마무리하는 그림을 그려온 것 같은데 조합과 상관없는 인게임 실수가 나오긴 했어도 광역 침묵기와 확정 에어본이 있는 블리츠, 핑퐁과 생존에 강점이 있는 아칼리에 카운터 당하면서 패배했습니다. 또 생존기 없는 야스오의 단점이 그대로 나온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시맥은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5세트 뱀픽은 끔찍했고 인게임에서 움직임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만 좋아진 부분과 오히려 나빠진 부분을 평균적으로 본다면 기대했던 것보다는 인게임에서의 발전이 더디다고 느꼈습니다. 생각보다도 더 미래가 밝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시우를 제외하고 4명의 선수들은 세트마다 오락가락한 폼을 보여줬습니다. 루시드는 이긴 판은 제 역할을 해냈지만 4세트에서 보여준 충격의 07이 트런들의 안일한 죽음과 5세트 조합의 핵심인 다이애나의 숙련도에 의문을 남기며 게임 패배에 기여했습니다. 쇼메이커도 실망스러운 폼을 보여준 건 마찬가지였더랬죠. 게임 내내 너무 쉽게 상대의 설계에 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상대 서폿의 움직임을 놓쳐서 갱을 당해주는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 이럴까 싶은 어이없는 모습들이 계속 나왔고 기대치에 전혀 걸맞지 않은 폼이었습니다. 요즘 미드가 영향력 펼치기가 쉽지 않은 메타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대로는 내년도 쉽지 않겠구나 생각이 드는 폼이었습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 초 라스트 스탠딩 미들맨을 담당했던 에이밍은 돌아올 기미가 안 보였더랬죠. 점점 더 단점인 발사가 늘어나는 데다가 레고도 삼키는 등 안정감이 매우 떨어져 있는 폼입니다. 개인적으로 2세트 바텀 주도권을 매우 강하게 쥐고 있음에도 이 힘을 활용하지 못하고 6렙 정글인 마이에게 칼날부리가 3연속 털릴 동안 신짜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보면서 욕먹는 장면은 에이밍 쪽에서 좀 더 강한 콜이 나왔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케이틀린 니콜을 뽑았는데 상대 카이사는 생각보다 편하게 성장 중이고 렐은 어느새 사라져서 상체에서 깽판을 치고 있고 사이온을 좀 배둔다고 하더라도 많이 기분 나쁘다, 주도권을 좀 강하게 써보자라고요. 내년에 다시 폼을 되찾는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지만 팬들의 기대와 신뢰는 거의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미 오랫동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쇼메를 이미 봐온 입장에서 에이밍의 폼 회복을 믿고 기다리는 건 불안하긴 합니다. 누군가 베릴의 고점과 저점에 대해 묻거든 25년 ASI 결승 시리즈를 가리켜라. 베릴은 브라움,
레오나로 고점의 메이킹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브라움은 수동적인 챔피언임에도 챔프의 극한을 미묘하게 상회하는 듯한 고점이었습니다. 레오나 역시 잊혀졌던 레오나의 스킨을 모두에게 상기시켜 주었더랬죠. 하지만 광우병 걸렸나 싶은 알리의 다이브와 살자 파이크는 그가 롤도사가 아닌 우리가 알던 친숙한 베르림을 모두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판마다 패배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냥 팀 자체가 원활하게 기동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4, 5세트 전부 DK의 강점이었던 교전 자체를 너무 못했고 BNK의 장점인 순간적인 인원 차이로 교전 유도에 너무 쉽게 당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DK가 어느 순간부터 서커스 조합으로 줄타기 하면서 핑퐁하는 한타는 기가 막히게 수행하지만 정작 5대5 꽝한타 구도에서 교전을 너무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에이밍의 부진에 영향이 있는 걸까? 라는 생각도 잠시 해볼 수 있겠죠. 올해 상체를 요약하자면 신인들의 자질은 확인했으나 베테랑의 품격이 부족했다입니다. 시우와 루시드 둘 다 S급의 벽 앞에 설 수 있는 재능을 가진 것은 확실합니다만 결국 S급의 벽을 뚫어내냐 마냐가 관건인 상황입니다. 이를 만개시키려면 쇼메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죠. 시즌 말에 폼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조차도 폼 떨어졌다는 소리를 듣던 22년 폼에 비해서도 거리가 있었습니다. 상체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도 하고 DK의 심장 같은 놈들이라 정이 아주 조금이라도 더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미 DK는 심장의 반쪽을 내어준 적이 있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오로지 대권만을 바라본다면 확실하게 더 좋은 매물을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생산성 없는 게임 구경에 몰입과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서사와 낭만이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도 자기 프랜차이즈 선수를 내치고 우승을 위한 용병을 구한다는 것은 미래를 가불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바텀도 둘 다 계약이 끝나는 시즌이라서 상체는 고정하고 바텀의 총력전을 다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상체에게 코인이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텀은 둘 다 교체되어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다만 뜨거운 가슴은 S급 바텀을 데려와라라고 외치지만 차가운 머리는 그냥 1년 더가 현실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S급 원딜과 서폿은 사랑의 작대기를 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세트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므로 자연스레 상체가 중요해집니다. DK는 올해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고 탑은 신인 선수, 정글은 나름 존재감이 있지만 팀의 중심인 미드는 몇 년째 부진 중 페이를 맞춰주더라도 S급 바텀 입장에서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겠죠. 프론트의 역량에 따라 변수는 있겠지만 큰 기대는 안 되는 게 모두의 마음일 겁니다. 그나마 부진을 겪고 있는 팀의 원딜인 페이지가 현실성이 있습니다만 확실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다면 그냥 이번에는 제발 치매 환자들의 치료가 성공하길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마지막에 와서도 통수를 참지 못하고 시원하게 갈겨버리는 못난 놈들이지만 정도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내가 얘네 게임하는 걸 왜 보고 있나 싶을 때도 있지만 탈짓할 사람들은 진작에 탈짓했고 이제 진짜들만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직까지 DK 경기에 열받고 괜히 다음날 속이 쓰리다면 이미 빠져나가기엔 늦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